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HBM 내년 전망에 대해서 연말도 되고 해서 미리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내년 1월에 HBM4 컬을 받을 거라고 제가 좀 암시를 좀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에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내년 전망, 뭐 분할 구도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그게 사실 25년하고 별 차이 없이 이렇게 쭉 전망을 했던데 그게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 삼성전자 대량 수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불거졌냐면요. 삼성전자 완시 그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D램. 그게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모양입니다. 발열을 잡고 하는데 처음엔 이게 수율이 정말 형편없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적층 수율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량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 분할 구도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잡게 됩니다. 기존 구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 판도 급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HBM 대폭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뭐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때려짓는데 HBM 수요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요. 작년에 OCP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1년부터 뭐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삼성전자니 모여가지고 하드웨어의 표준을 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는 통상적인 어떤 뭐 교수급의 이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 산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죠. 그때 엘리안이라는 회사의 라민 파르자드라드라는 CEO가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맞는데요. 엘리안이라는 회사는 칩넷 패키징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리 영역, PHY의 IP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솔루션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제안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라민 파르자드라드 CE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rithmetic Intensity라는 숫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메모리 1바이트를 제공했을 때 이 GPU 칩이 얼마나 연산을 할 수 있는가라는 개념인데요. 비율이죠. 이 플롭스가 분자이고 분모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는 이제 이 메모리 단위고요. 그 다음에 플롭스는 부동 소수점 연산이라고 해서 초당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즈 퍼 세컨드 이렇게 약자거든요. 요거는 연산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GPU 중에서 B200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당 1조 번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플롭스로 따지면은 1만 테라 플롭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1만 테라 플롭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1바이트를 먹이를 먹였을 때 얼마만큼 이게 연산이 가능하냐 따져봤더니 지금 10에서 10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테라바이트의 HBM 메모리를 제공했을 때 B200이 요 어리트메틱 인텐서티 비율을 가지고 얼마 정도를 활용할 수 있냐 이거죠. 10%도 활용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1조 번을 8테라로 나누면 1250 플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당 1250번을 일을 할 수 있어야 이 B200의 능력을 100% 발휘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10에서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능력의 10%도 안 되는 거죠. 이것밖에 발휘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모리가 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테라바이트 가지고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핀당 대역폭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전체 HBM4 하나의 대역폭을 2.5테라바이트까지 올려버렸죠. 8개니까 총 20테라바이트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루빈용으로 이렇게 정한 건데 엔비디아에서 그러니까 루빈용으로 급히 왜 HBM의 대역폭을 높였어야 됐냐 그거는 엔비디아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엘리안 이 CEO가 이야기한 대로 실제 GPU의 성능을 100% 살리기에는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GPU는 놀고 있는 거죠. 메모리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GPU가 여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본연의 능력의 10%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왜 엔비디아나 여러 하드웨어 업체들은 HBM을 더 많이 채용을 하지 못하냐? 이 비율대로라면 80테라바이트 때려 박으면 B200의 성능이 엄청 올라갈 것이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80테라바이트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가격을 감당을 할 수 없고요. 또 80테라바이트의 HBM을 GPU 주변에 둘렀다가는 발열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HBM의 용량만 확충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포럼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커넥트 부분을 다 손을 봐야 되고 데이터 센터 설계 전체를 다 한번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하고 비용이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새로운 GPU가 나올 때마다 HBM을 그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의 성능을 2배로 높였다 그러면 HBM은 2.5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GPU가 이래 간다면 HBM 이렇게 채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용량이. 제일 중요한 것은 메모리 대역폭이겠죠. 메모리 대역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HBM이 대폭 앞으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HBM 수요는 26년 엄청나겠죠. 27년에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다 아시는 건데 HBM 선도의 시장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HBM 가격이 올라온 것보다 D램 가격이 더 올라왔으니까 D램만 생산해도 돈을 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HBM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웨퍼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일반 D램 가격이 오른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일반 D램 가격이 오르면 그거를 적층하는 HBM 가격은 더 오르겠죠. 이게 행복에 무한한 루프라고 해서 경제학이나 경영학하는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그런 순환 논리거든요. 지금 D램이 급등하는 거는 HBM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D램도 따라 오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D램은 1층짜리 HBM에 불과하거든요. 지금은 메모리가 산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건데 여전히 내년 내후년도 HBM 선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를 무한정 늘리면 좋겠지만 발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요. HBM도 이렇게 쌓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D램은 만약에 HBM급처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뿌려가지고 평면적으로 펼치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죠. 구조적으로 D램은 HBM의 사용 효율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왜 HBM을 채택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메모리의 표준이 HB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겠죠. 결론적으로 내년 판도는 삼성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HBM 위주의 반도체 산업은 전혀 변함이 없다. 26년, 27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내년 초에 글로벌하게 조정이 좀 오긴 올 텐데 그거 지나고 나면 올해의 상승 강도 그 이상의 어떤 상승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에요.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